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지입니다. 52분의 32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곧 시간도 조금 남아서 대구와 부산 별도로 다루면서 대구의 관점으로, 철저히 대구의 관점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매수 언제 해야 될까? 매수 우위 지수는 60 이상. 근데 이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것이 매도세와 매수세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60 이상 되려고 하는데 매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살짝 줄어드는 척 하다가 다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별 거래량 2,000건 이상이 되어야지 분위기가 살아났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요. 금리와 대출 상황이 좋아져야 가능할 텐데 이것 또한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지켜보셔도 된다. 이런 의미로 한번 내용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구가 작년 10월 11일이면 거의 제가 방송을 첫 시작하던 무렵이에요. 그때 요 자료를 다운받아 놓고 방송을 준비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대구가 보합세에서 더 떨어질 것이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금리가 오르고 향후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다른 지역들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들도 대구를 따라올 것이다. 이런 취지로 방송을 했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8월 8일 거의 8개월 거의 10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10개월이 흐르는 동안 어떻게 되었냐, 모든 지역의 하락률이 다 비슷해졌어요. 그나마 아직 일부 도지역들은 버티는 지역들도 있지만 곧장 따라올 것이다. 낙폭이 다 비슷해졌다. 순환매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구만 어떤 규제를 해제해준다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타 지역 사람들이 대구에 투자하기 위해서 몰려들지 않는다. 대구 사람 또한 지금 세종시의 집값이 떨어진다, 인천의 집값이 떨어진다, 서울의 집값이 떨어진다, 경기도의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무수히 들리지만 대구에서 뭐 KTX 타고 뭐 관광버스 타고 자가용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러 간다는 이야기 들리시나요? 대구가 싸 보여요. 굳이 다른 지역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타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 지역도 싼데 굳이 뭐하러 다른 지역까지 가서 이런 마음이 들 정도거든요. 매수 우위 지수는 제가 아까 제목에도 언급해 드렸다시피 60을 포인트로 한번 잡아서 보겠습니다. 60을 포인트로 잡아서 보면 2010년에서 11년으로 가던 무렵 매수 우위 지수가 60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 이상에서 계속 분위기 좋은 상태. 그리고 15년도에 갈 무렵 그래도 60이 아니고 요 하반기에는 40을 포인트로 봅니다. 40 이하로 내려오면은 시장 분위기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2019년도에 금리가 오르던 무렵에 이때 금리 인상 2번 했었잖아요. 어제 지난 방송에서 2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때도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재차 상승을 해나갔는데요. 그때 올라갈 때도 60 이상을 포인트로 보고 하면 되고, 근래 분위기 안 좋아졌을 때 21년 가을경 보합으로 떨어지고 했을 때 매수 우위 지수가 40 이하로 떨어지더라. 이때 되면 시장은 거의 뭐 볼 것도 없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요. 지금 거의 바닥이에요. 매수세가 전국적으로 붙지를 않아요. 매도세는 거의 90 수준까지 오를 때까지 다 올라가는 수준이더라도 매수세가 좀 붙어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다시 60 이상 치고 올라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긴 기간 조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과거에 부산이 그랬듯이 분위기가 다시 한번 살아나려고 하면 부산의 조정 대상 지역일 때 20 이하로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거든요. 이게 60을 뚫고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주춤하는 그런 기간들도 있어요. 오르는 걸 확인하고 사도 괜찮겠다. 이런 의미를 한번 짚어봤고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2020년부터 매수 우위 지수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가장 최근의 것 보면은 상승하는 곳이 줄어들고 하락하는 개수가 더 많이 늘어나더라. 거의 상승3, 하락3의 분위기를 유지하다가 상승이 하락4의 분위기로 살짝 접어들었어요. 근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요것이 40 이하로 다 떨어졌단 말이죠. 작년 10월경 분위기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매수 우위 지수 40으로 나타나는 거 눈으로 확인되시죠? 네, 요거 지금 제가 웬만하면 숫자를 많이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방송이 조금 길어져서 그걸 좀 웬만하면 줄이고 싶은데 소리만 듣는다는 분도 계셔서 그렇지만 이 자산 시장에서 이 말이 1,000만원, 2,000만원 집값을 싸게 사고 비싸게 사고 뭐 이런 1,000만원의 차이지, 이게 한 가게에서 1,000만원을 모으려면 보통 평균적으로 1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쓸 것 다 쓰고 모으고 가다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값을 5천만 원 싸게 산다, 1억을 싸게 산다, 1억 싸게 산다 남들보다
그러면 거의 10년 인생을 벌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시간을 뭐 집에 관련돼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결정적인 시기에 한번 잘 잡으면은 정말 남들보다 10년 인생을 아낄 수 있다. 그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간혹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은 소리만 들으시다가도 영상 참고해 주실 부분 뭐 TV로 연결해서 들으시든지 뭐 컴퓨터를 한번 이용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는 자료들은 꼭 있습니다. 요 차트 40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구 매수 우위지수 40으로 떨어졌던 게 2021년 10월경이에요. 이때부터 주간 실거래지수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다른 지역들 조금 더 버텼다 아니다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40 이하로 접어든 이후에는 주간 실거래지수가 거의 마이너스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무튼 대구는 지금 8.7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 왜? 매물은 계속 증가하는데 이 매수 의지수가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도세와 매수세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데 매도세는 거의 뭐 100에 육박할 정도, 그리고 매수세가 거의 0에 근접한 이 상태가 계속되는데 매수 탄력을 받을 만한 힘이 전혀 없어요. 규제 지역 해제해줘도 매수세가 붙지를 않습니다. 왜? 다가올 물량들이 뻔히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야, 지금 사야 되나? 이렇게 좀 망설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거래량으로도 반영이 되거든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매물의 개수가 줄어들고 그런 것들 제가 영상 1일 브리핑에서 매번 초반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거래량도 항상 제 시청자분들은 거래량도 항상 체크를 하실 거예요. 그게 결국 거래량이라는 것이 매도와 매수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전국에서 꼴찌 수준. 그렇다고 다른 지역이 전부 다 30 미만이네요. 지금 울산 지역도 30 미만이고 모든 지역이 30 미만으로 나오는 이 시장 분위기에서 급반전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21년부터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켜 놓고 조금 더 확대해서 시기를 놓고 보면은 40 이하로 접어든 시기, 다른 지역들도 40 이하로 접어든 시기 매나 분위기는 매 안 좋았어요. 근데 40 이하로 접어들었는데도 주간 실거래 지수는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그럴 경우에는 제가 재빨리 경고의 신호를 보내죠. 야, 울산 지역 너희도 곧 안 좋아질 거야. 부산 지역 너희도 곧 안 좋아질 거야. 부산이 올해 5월달 접어들면서 매수 의지수가 40 이하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듯한데요. 요 시간차가 과거에는 가격 거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야 2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요 시간차가 거의 7개월 그래서 막 8개월 정도 차이가 났지만 결국에는 지금 같은 곳으로 수렴해 있어요. 이 분위기가 대구만 갑자기 급반전이 일어날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조금 더 확대해놓고 2022년부터 매수 의지수 살펴보면은 끝없이 미끄러지고 있어요. 대구 지역 보시면은. 이게 한순간에 반등 쉽지 않다. 과거에 부산은 그게 가능했었죠. 규제지역 해제했을 때. 지금은 안 되더라는 거죠.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보시면 대구는 마이너스 0.16으로 규제지역 해제 이후로 7월 5일이잖아요. 7월 5일 그때 이후로 다시 낙폭이 서서히 커지고 있더라. 왜? 인천도 지금 마이너스 0.15, 대구는 마이너스 0.16 둘이 삐까삐까해요. 근데 인천이 낙폭이 더 커질 거예요. 왜? 물량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전세 가격 지수 보시면 대구가 탑인 듯 하지만 인천이 곧 탑의 자리를 차지할 거다. 부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매매 거래량 2017년부터 자, 이 매수와 매도의 결합 그것이 바로 매매 거래량이잖아요. 대구는 지금 1000 이하로 내려와 있는 상태. 6월달 거래량 716 이 자료가 취합된 이후로는 가장 적은 거래량이라고 하고요. 아파트 개수는 이거 도대체 언제가요? 아파트 개수는 과거 대비 10만 개 20만 개 늘어났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못하다. 생각보다 더 많은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7월의 거래량도 1000건을 넘어서기 힘든 상태. 2000건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구는 2000건, 여기 2000건에서 줄을 한번 쭉 꺼놓고 보시면은 매수 우위지수와 이런 것들과 같이 곁들여 놓고 보시면은 2017년 요경에 2000건을 뚫고 올라갔을 때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그 이상의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을 때 분위기 괜찮아요. 2018년에서 19년으로 가던 요 무렵
2,000건 아래로 거래량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요때 금리 아까 인상하는 거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요때도 좀 분위기가 그랬구나. 그리고 2021년 1월 들어서 이미 이때 거래량 2,000건 이하로 떨어졌을 때 분위기 굉장히 안 좋다. 이미 하락은 시작되었다. 요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에 프리미엄 1억, 2억을 주고 분양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 거래량만 딱 봐도 야, 분위기 정말 이거 확 돌아섰네? 이런 느낌이 드는 시장 상황 속에서 간혹 신고가가 나오기도 하고 좀 시장이 조금 약간 이상했어요. 야, 이때 몸을 한 번만 사렸으면은 프리미엄 1억, 2억 주고 사지 않아도 됐을 텐데 1억, 2억 주고 샀다? 근데 프리미엄이 0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 사람은 1억을 주고 샀으면 자기 인생에 10년이라는 시간을 집에 관련해서 더 묶여 있어야 된다고 보고 2억을 주고 샀으면 20년 거의 이 세월을 날리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좀 집값이 안정을 찾아서 그런 혼란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거래량 흐름 보시면은 부산 쭉 미끄러지죠. 이 광주도 미끄러져 내려오고 인천, 대구는 살짝 반등. 규제지역 반등발이 요거밖에 안 돼요. 2,000건 이하에서 지금 제가 물결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요. 대구 지역입니다. 대구 지역. 부산은 3,000이고 대구는 2,000이에요. 요렇게 보시면 야, 거래량이 너무 규제지역 해제발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타 지역과 비교하기 위해서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보는데 대구가 완전 빨간불은 아니에요. 어디가 완전 빨간불이냐? 인천이 완전 빨간불이에요.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구가 완전 빨간불 자리를 거의 계속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더라. 그나마 거래가 상대적으로 조금 되고 있다는 광주, 대전, 울산 여기에도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지역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빨간불 들어와 있는 지역은 오죽하겠느냐.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보시면 대구가 1등 자리를 뺏겼어요. 꼴찌에서 1등 자리를 뺏겼어요. 어디에? 인천에 뺏겼어요. 근데 그 자리를 또 내주려고 해요. 어디에? 부산에도 내주려고 해요. 그나마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거래량이 1,000건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간 신고가 비율로도 좀 나름 판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인천 지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20% 30% 이렇게 비율 높게 나올 때 있죠. 주간 신고가 비율이 30% 이상 높게 나온다 이 말인즉슨 이때는 거래량이 약간 수반도 되기도 하고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도 굉장히 가격 상승을 많이 나타내는 시기예요. 근데 그때도 이미 대구는 반토막 2022년 들어서 20을 넘어선 적이 없다. 신고가 비율이 주간 신고가 비율이 20%를 넘어선 적이 없다. 제가 전세는 이렇게 표로 만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대구의 전세는 이 매매의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일 것이다. 그 정도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아무튼 10 이하 신고가가 나오기가 힘들다. 2020년에 너무 높은 가격을 써버렸다. 주간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살아난 이 기미가 보이시나요? 조정지역 해제되고 나서 거래량 일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평상시 대비 약간 더 늘었다. 최악보다 약간 늘어났다. 오히려 규제 해제 대선 이전이나 이런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없더라. 규제 해제 효과 없다. 그럼 부산은 지금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 자, 주간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자, 제일 앞에 부산, 대구, 인천 요런 순서로 가는데요. 자, 대구의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187건. 거래량 전혀 많지 않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더 사도 된다. LTV 80%까지 풀어주고 조정적 성적 해제해주고 별짓을 다 했지만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더라. 자, 전세 거래량 살펴보시면 전세가 많이 거래가 되고 시장에 전세 매물이 사라져야 그 이후에 사람들이 전세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 매매로 돌아서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전세 거래량도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2+2를 할 못해 2+2+2까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사를 가지 않고 관련된 산업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세 거래량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2020년 8월 이후부터 보면 2020년 8월의 거래량과 2021년 8월의 거래량 그리고 다가올 2022년의 8월의 거래량 요 세 가지 놓고 요 세 가지들을 이렇게 띄엄띄엄 놓고 한번 살펴보시면은 거래가 좀 줄어드네, 확실히 줄어드네 이런 느낌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비교해 봤을 때도 대구가 거래가 활발한 곳이 아니다. 야, 대구보다 더 안 좋은 곳이 있네. 울산도 사람들이
안 움직이네. 안 움직이네. 그래서 전세, 울산에 항상 뭐 갭 투기를 한다든지 막판에 막 투자 수요가 몰려가지고, 뭐 카톡방 이런 곳에서 뭐 공시지가 1억이야 투자할 곳이 많다고 울산으로 가자고 막 이렇게 선동했던 사람들 아마 먼저 빠져나오고 나머지 사람들 많이 물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비교해 봤을 때도 대구는 지금 빨간불, 울산도 울산이 저렇게 상대적으로 안 좋았군요. 울산도 전세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매물 개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매수 우위 지수가 결코 개선될 수 없다. 타 지역 지금 부산도 살짝 떨어지다가 다시 살짝 꼬리를 들었어요. 인천도 줄어들다가 살짝 꼬리를 들었어요. 대구 줄어든 거야 안 든 거야 하는데 같이 살짝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밑에 타 지역들은 일단 지나갈게요. 자, 1000만으로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줄어들다가, 여기 한번, 인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살짝 반등하는 모습. 울산 지역도 매물이 줄어들다가 살짝 반등. 광주는 조금 많이 반등. 대전은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 부산은 줄어들다가 살짝 반등. 대구도 살짝 반등하는 듯한, 요런 듯한 모습을 살짝 보입니다. 매물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두 채 가져도 된다는 그 말 때문에, 매물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보시면은 부산이 1등이다. 부산이 탑이다. 단순 개수로만 봐도 탑이고요. 좀 줄어들 듯 했던 인천의 매물 다시 꼬리를 잡고 올라가고요. 대구도 다시 서서히 올라가는 모양새. 광주도 근래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 지역들도 서서히 전세 매물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전세 매물 대구 부산만 놓고 비교해보면 끝이 살짝 들려있죠. 과거 높은 고점보다는 살짝 들려있는데 부산은 좀 많이 심하다. 굉장한 위기가 올 것이다. 아직까지 부산 지역은 뭐 전세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마이너스 0.05 매매라면 전세도 마이너스 0.05 요 정도 거의 요 수준이거든요. 전세가 훨씬 더 많이 빠지는 형태까지 나타날 겁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매물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대구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입주 물량 그리고 그 물량이 채 해소되기도 전에 봄은 왔건데 봄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안 팔아도 됩니다. 지방주택 더 사세요. 더 짓고 싶어요. 250만 개 플러스 알파까지 짓는다고 했지만 이거 기존 인허가 물량들 그것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으로 인한 충격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공급한다는 시그널을 주잖아요. 대구 사람들 지금 2022년 3년까지 입주 물량 많아서 분위기 안 좋아. 사실 24년도 입주 물량 많고 25년도 장담할 수 없어요. 물량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을 사실을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지금 계속 더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 살려고 하는 사람 혹은 2024년에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야, 이거 뭐 보고 이거 23년이라고 판단하는데 남들이 23년이라고 하니까 23년이라고 판단하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붙였을 때 매수 의지수를 보든지 거래량을 보든지 뭔가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순간의 판단들이 자기 인생에서 10년, 20년을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요런 갈림길에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사라고 해도, 더 사지 않더라. 앞으로 공급 물량 많다는 시그널을 더 줘버리면은 조금 부담스럽긴 할 겁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실 거죠? 좋아요도 눌러주실 거죠?